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수개월에 걸쳐서 거의 입이 닳도록 일관되게 분석해온 딱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투자회사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였죠. 이제 더 이상 월급에만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을 기반으로 스스로 신용을 만들고 또 그 자본을 굴리는 금융의 주체가 되는 시대. 이게 그냥 저의 희망이나 예측이 아니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그 신호탄이 바로 오늘 영국에서 터졌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 거대한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저의 오랜 예측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대부분이 착각하는 금융의 문법을 바로잡고 사실은 규제가 이 모든 길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거인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변신했는지, 그리고 영국에서 터진 이 신호탄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뒤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불을 쌓아갈 궁극의 공식, 바로 1인 은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서 집중했던 건 아시다시피 코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니죠. 제가 진짜 주목했던 핵심은 바로 금융을 쓰는 주체가 바뀐다는 거였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월급 받는 노동자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산을 직접 굴리는 작은 금융 주체, 즉 1인 투자은행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저의 핵심 질문이었고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1인 투자은행. 이게 뭐냐면요. 자산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자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꽉 쥔 채로 담보로 맡기고 필요한 현금, 즉 유동성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은행처럼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체.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시대에 개인이 살아남고 또 불을 쌓아나갈 핵심 전략이라고 제가 정말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과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의 관점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낡아빠진 금융의 문법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시장을 움직이는 그 돈들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 왼쪽 대중의 착각부터 한번 보시죠. 이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늘 똑같습니다. 언제 팔아야 최고가에 현금화할 수 있을까? 자산을 그저 사고 파는 투기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떨까요? 파는 순간 양도소득세 내야죠. 그리고 혹시라도 더 오르면 그 상승분은 그냥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스마트머니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 자산을 어떻게 팔지 않고 현금을 만들어낼까? 이들에게 자산은요, 영원히 유동성을 뽑아낼 수 있는 담보물, 즉 콜레터럴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계속 미뤄지고 자산이 오르는 건 그대로 다 누리면서 그걸로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금융을 읽는 문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금융 문법의 변화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워싱턴의 아주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규제 당국이 의도적으로 돈의 흐름을 이 새로운 길로 그냥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속도로 비율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 특히 그중에서도 섹션 404가 하는 일입니다. 왼쪽 경로 A는 과거래 방식이에요. 수동적 예치 이자의 길.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 넣어두기만 하면 이자를 주던 아주 편안하지만 이제는 낡아버린 도로죠. 그런데 규제가 이 길을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왜냐? 전통 은행들이 자기네 예금이 다 빠져나간다고 벌벌 떨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길이 막혔으니 모든 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오른쪽 경로 B, 능동적 금융활동이라는 새로운 길로 강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내 자산을 스테이킹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담보로 제공해야만 헌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판을 새로 짜버린 겁니다.
이 표가 그 메커니즘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규제는 수동적 수익 모델,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걸 금지시킵니다. 전통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자기네 예금이 약 1.3조 달러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었죠.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보니까 이걸 막아도 은행의 실제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고작 0.02%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결국 이 규제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은행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온체인 담보시장이라는 새로운 틀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아주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활동 기반 보상의 길을 열어준 거죠.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든 유동성이나 담보를 제공하든 뭔가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만 보상을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확하죠. 거래소들이 그냥 예치 이자 주면서 쉽게 하던 장사는 이제 끝났고 개인들이 자기 자산을 온체인의 담보로 맡기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규제의 파도 앞에서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 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로 그 방향으로 거대한 방향 전환, 즉 피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세요. 2020년만 해도 코인베이스 수익의 무려 96%가 거래 수수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측치를 보면 이게 59%까지 뚝 떨어졌죠. 반대로 구독이나 서비스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만히 둬도 이자 주는 모델이 규제로 막히자 코인베이스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출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 핵심 전략 패널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고객들한테 코인 사고 팔라고 하는 대신 그 자산 팔지 말고 우리 지갑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가세요 하는 대출 비즈니스로의 전환입니다. 단순한 코인 가게에서 이제는 모든 금융 활동을 중개하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 회사로의 진화. 이것이 코인베이스의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모든 저의 논리와 예측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G7의 핵심 선진국인 영국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왜 하필 영국일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답을 줍니다. 자, 먼저 사건 패널을 보시죠. 2026년 4월 20일 코인베이스가 영국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USDC 대출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밖에서는 처음이에요. 다음, 규제적 배경을 보세요. 영국 금융당국 FCA는요, 크립토를 막는 게 아니라 아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스테이블 코인 대출을 포함한 정식 라이센스 신청을 받기 시작해요. 마지막 시사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회색지대에서 몰래 하는 실험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 영국에서 이거 합법이야 하고 공인해준 전 세계로 복제될 미래 금융의 청사진인 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이제 영국의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자기가 가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미국 달러랑 똑같이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코인베이스의 자체 네트워크인 베이스 위에서 몰포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돌아가고요. 이건 그냥 신제품 하나 나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개인이 은행이 된다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로 현실이 된 겁니다. 벌써 누적 대출액이 21억 달러를 넘었다는 건 자산을 팔지 않고 현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시장의 이 거대한 욕구가 마침내 합법적인 출구를 찾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바로 새로운 부의 창출 공식,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무한 유동성 루프가 그 핵심 엔진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아주 좋은 담보를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그 자산을 온체인에 예치합니다. 어떤 중앙기관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3단계, 그 담보 가치의 최대 75%까지 글로벌 유동성인 USDC를 즉시 그리고 가장 싼 비용으로 뽑아냅니다. 신용조회, 은행 승인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렇게 뽑아낸 유동성을
부동산이든 다른 고수익 자산이든 실물 경제에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이 순환고리, 이게 바로 전통은행의 허락 없이 개인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1인 투자은행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밑에 깔린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리스크 관리 때문입니다. 옛날 방식인 AV는 모든 자산을 그냥 거대한 한 통에 다 섞어놓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자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험이 풀 전체로 번지는 전염 리스크가 있었죠.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선택한 모르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각 자산별로 리스크가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된 개인 금고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 자산이 9,300억 달러나 되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같은 거대한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기술을 쓰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무슨 실험 같은 게 아니라 기관들이 선택한 진짜 금융 인프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궁극적인 공식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2026년 이후 부의 척도는 더 이상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우량한 담보를 가지고 있고 그 대차대조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인 은행의 4단계 공식입니다. 첫째, 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좋은 담보를 팔지 않고 길게 보유합니다. 둘째, 커넥트. 당신의 자산을 코인베이스와 모르포 같은 규제가 허락한 안전한 금융 고속도로에 연결합니다. 셋째, extract. 담보 가치를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유동성, USDC를 가장 싼 값에 조달합니다. 그리고 넷째, deploy. 그렇게 얻은 유동성을 다시 실물 경제에 좋은 자산에 재투자해서 부를 불려나갑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금융시대의 승자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남이 만들어 놓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소비자로만 남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산을 당신 손에 직접 쥐고 당신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주인이 되십시오. 개인이 거대한 금융 주체가 되는 시대는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영국이라는 선진국 규제 안에서 이미 그 막이 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가장 먼저 깨닫는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의 불을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